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또 휴무이였고, 예, 또 주일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BBC 쪽에서 영국에 받은 프로그램인데, 탈북자들의 다큐멘터리 쪽에 워크샵에 갔다 왔습니다. 한 주일에 예배도 물론 참가해야 되지만, 음, 북한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좀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냥 어디든 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배는 인터넷으로 또 이제 봐야죠.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좀 깁니다. 예, 조선족 특수 경찰들이 만행 2006년 2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도문 변방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 변방대 감옥에서 겪은 비인간적인 취급과 곤욕적인 일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갑절로 경악했던 것은 따사가 호텔입니다. 연길 따사에 본부를 둔 조선족 특수경찰들이 자기 민족이 피눈물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우리 일행 7명은 6월 초에 이미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7명 각자가 조사를 받던 문건들의 손도장을 다 찍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문건이 고스란히 북한에 넘겨지고 우리가 한국행 기도라는 죗값을 받아 영영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일만 남았다. 가냘픈 희망이 있다면 탈북해서 지난 9년 넘게 보지 못해 그리웠던 내 부모 형제를 보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내 삶도 나름 값있어 보이고 이제 얼마만큼 살다 죽을지 몰라도 왠지 떳떳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무렵이었다. 감옥에서의 하루 세끼는 흰밥에 한 가지 국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천국의 식단이었다. 누구도 반찬이 없다고, 간이 싱겁다고, 혹은 국에 머리칼이 빠졌다고, 파리가 빠졌다고 그래도 타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 종결이 나고 북송될 날만 기다리던 어느 하루였다. 중국 연변말을 빌려 말할 것 같으면 맵작게 차려입은 양복쟁이 젊은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30대 초반이고 둥글게 생긴 남자인데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남자였다. 그 남자가 나를 데리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나의 얼었던 발도 조금 호전이 되어 발끝마다 딱지가 앉았고 심하게 절던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 표시도 나지 않았다. 같은 일행 중언니들도 참으로 다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같이 말했다. 북송되어서 감옥에 갔을 때 발이 부실해서 제대로 걸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전대를 어찌 받겠냐며 서로들 끔찍했던 그 겨울 그 내몽고를 떠올렸다. 얼어서 꺼멓게 죽은 피부를 입술을 깨물고 살색이 나올 때까지 손톱깎이로 사정없이 뜯어냈던 나의 지독함을 거들기도 했지만 서로 주고받는 말들에는 이미 갈 길이 정해서 마음들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30대 초반, 많아봤자 30대 후반 고작인 우리가 이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현실이었다. 조심조심 천천히 발을 디디며 앞서가는 그 사법경찰들을 따라 가면서 왜 나를 찾는지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다. 종결도장도 다 찍었는데 왜 또 찾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검정 가죽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나를 한참 동안 유심히 그가 살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야, 나랑 같이 일하자.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제 한국행 기도 딱지가 붙어져서 북한으로 북송되면 살아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그곳,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가기로 이미 우리 일행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터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말짱하게 생긴 특수경찰이 나랑 과연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아무리 내좁은 식견으로 머리를 굴려봐도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사법경찰을 빤하게 물어보는 눈길로 쳐다보았더니 나보고 성격이 급하다면서 눈길을 피했다. 근데 갑자기 사법경찰 겨드랑이 속 어디선가 핸드폰 벨이 울렸다. 그가 전화를 받으면서 나를 보는 모양이 왠지 전화기 너머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 듯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다. 점점 귀를 모으니 전화기 너머의 말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왠지 나도 너무 귀에 익었다. 내 몽골 눈밭에서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헤매게 하고 이후 도문변방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 원망스럽던 인간. 그래도 다른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많이 데리고 갔다고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불지 않았던 사람. 수도 없이 걸상에 그리고 전기건봉에 깨지고 터지게 해 우리 일행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인간. 바로 그 인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브로커였다. 갑자기 이가 부드득 갈렸다. 절기에도 가장 매서운 2월에 제일 추운 지방을 골라서 한국 보낸다며 중국에 10살도 안 된 철부지 자식들을 생이별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이 운명을 가지고 장난친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안에 잡힌 후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돈을 요구했던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이었다.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욱하고 벨이 순간에 치솟았다. 그놈 좀 바꿔주시오, 저 나쁜 새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막 튀어나왔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패고 싶어졌다. 와, 저 나쁜 인간 자식. 우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껄껄 웃으면서 전화를 해도 되는 거야? 야, 하늘이 다 내려다 본다, 이 나쁜 놈아. 전화기 너머로 그놈이 소리가 들려서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저놈도 들리겠지 싶어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다. 둘이서 계속 모락모락 하면서도 경찰은 나한테 전화를 넘기지 않고 부록하고 얘기하더니 사법경찰이 핸드폰을 딱 덮더니 두 손으로 깍지 끼고 나를 보면서 진정하란다. 그러면서 진지한 얼굴을 하고 한번 자기 얘기를 들어보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한참 고민하면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또 나를 보고 생각하던 사법경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제 금방 통화했던 브로커랑 나랑 자기랑 셋이 같이 일하잔다. 그게 뭐냐면 지금 도문변방 감옥에서 꺼내줄 테니 어디든 탈북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길이나 왕천 같은 큰 도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을 만나서 한국 가게에 꼬드기고 팀을 만들라는 것이다. 중국 어디선가 출발하면 자기에게 계속 연결하면서 약속한 장소에서 체포해서 북한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가는 한 개의 조를 체포하면 중국 돈 40만 유엔, 당시 한국 돈 6,700만 원이란 포상도 받고 진급도 한단다. 거기서 얼마씩 나누고 나아가 나에게 중국 신분증도 갖게 해주겠다고 했다. 듣는 내내 너무 격분해가지고 나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어떻게 사람은 가죽 뒤집어 쓰고 저런 말을 하나 싶은데 그 친구는 참으로 차분하고 꺼리낌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얘기했다. 듣고 있는데 두 손이 두 발이 아니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경련이 올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우리 일행도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몸소리가 쳐졌다.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도 지금 당신이 말한 그 방법대로 여길 들어왔단 말입니까?
이내 경찰이 머리를 끄덕인다. 그렇단다. 이번엔 그 브로커가 우리를 직접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유도했고 얼어 죽지 않으면 꼭 몽골 국경 지키는 변방대에 잡힐 거라는 계산을 밑에 그렸단다. 기가 찼고 숨도 안 쉬어졌다. 이 인간 같지도 않는 놈이 농락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험한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여기까지 끌려와서 북한의 북송까지 되어 영영 나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 일곱이 일이 된 것도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이게 지금 사람 말이라고 나와 마주 앉아 인원하고 있다니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과 얘기를 하는구나. 사람 탈을 쓰고 무섭지도 않은가. 어찌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면서 진급과 상을 바라는 볼일보다 못한 인간도 다 있네요. 그런 생각들이 순간 머리에 떠오르고 나를 쳐다보는 그 인간에게 나는 격하게 쏘아붙였다. 아니 경찰 아저씨,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7명이 내몽골 눈밭에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얼어 죽지도 못한 채 여기도 온 것도 너무 미칠 것 같아 통분한 일이오. 내가 그 짓을 하면 수많은 탈북자 엄마가 북송되고 그의 자식은 천혜고아가 되는데 이거 보시오. 이거 좀 사람 같은 소리를 좀 하시오. 나는 죽어도 그 짓 못합니다. 내 새끼 눈에 흐르는 눈물도 기가 막힌데 어디 가서 사람 가죽 뒤집어 쓰고 같은 동족을 이리 험하게 해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보시오. 당신은 천벌을 받을 거요. 성격 급한 나는 톤이 높은 말소리에 손사래까지 휘휘 저어가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사법경찰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그 짐승한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발을 부지런히 널려서 가란 소리도 안 한데 나는 복도로 발걸음을 막 옮겼다. 남들이 다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 조용한 곳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더 말했다가는 온 도문변방이 알 것 같았는지 그는 급히 빠른 걸음으로 내 옆으로 오더니 작게 말했다. 그래, 네가 나 하는 꼴을 보니 안 될 것 같다. 그래, 네 소원대로 저 감방 안에서 팍팍 오래 썩어라. 그리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지금 내 심장이 가슴 안에서 뛰다 못해 밖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았다. 세상에 어떻게 모든 중국 조선족들이 부러워하는 경찰까지 하면서 같은 동족인데 저런 험한 방법으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며 저렇게 동족을 팔아먹는 대가로 승진도 하고 보상도 탄다고. 저게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일로 나를 부르게 하는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웠다. 내가 들어가야 할 감방 앞에서 병사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감방 안에 들어가니 내 모양이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지 감방 사람들이 내 곁에 하나둘 모여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아무리 배고픔이 죄어서 탈북을 했다 할지라도 당당히는 내 고향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수세를 차고 가는 고향길이 이렇게 험하고 험한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눈물이 나왔다. 개보다 못한 새끼, 개놈이 새끼, 천벌을 받을 거야 너는 꼭. 그렇게 혼자서 분을 참지 못해서 나는 한참 동안을 중얼거렸다. 큰 것도 모르고 한국을 간다고 떠난 길이 이렇게 탈북 브로커와 중국 연길 호텔 특수경찰들이 합작해서 만든 우리 귀향길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기가 막혔고 너무도 숨이 안 올라왔다. 그래서 중국의 남편과 딸 아이를 남기고 북송되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보다는 자기 승진과 돈주머니를 위해 민족이 민족을 잡아먹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아, 거기 누가 없어. 정말 죽더라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소. 나는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다. 실신해버린 것 같았다.
그 경찰을 만나고 나서 나는 한참 우울증에 빠졌다.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더욱이 태어난 고향과 부모를 남겨두고 탈북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오라고 한 땅도 아닌, 행복한 미래가 약속된 땅이 아닌 남의 나라 중국에서 나는 늘 살얼음 디디듯 불안한 생활을 해왔다. 지구상에 하나 남은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북한이 무슨 점가? 그것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탈북자가 된 우리들이 타국에서의 삶을 누가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며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과연 어느 시대 어느 한 구석에조차도 남겨둘 수 없다는 현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하늘을, 보이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한다. 물었다.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하나? 조상한테 죄를 물어야 하나?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복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길호텔 조선족 특수경찰들은 탈북자 여인네들을 앞세워 수많은 한국행 기도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그들은 북한에 보내지고 탈북자들은 영영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또 그렇게 쓰임을 받던 탈북 브로커들과 여인네들은 또 그렇게 자기의 쓸모를 다하고는 다시 북송을 당하곤 했다. 참 우리 민족이, 아니 우리 동족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나?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 일행은 그렇게 만든 브로커도 나중에 북한 보위부에 납치당해서 지금은 자기가 보냈던 수많은 한국행 기도자들이 들어가 영영 나오지 못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그 역시도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한다. 씁쓸하다. 나쁜 이 말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비록 한순간 돈이 생기고 승급도 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있는 한,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사람들이 위법과 질서 속에서 나쁜 사람들 갈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분량이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읽어 내려갔듯이 저는 그때도 많이 경악했지만 지금도 항상 저한테 그런 일을 하자고 얘기했던 그 사람, 찌포라고 하면 지금도 찌플 수 있을 만큼 저희 머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욕구, 그냥 삶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우리에게 정치범 수용소는 정말 듣기만 해도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내가 이제 보내져야 된다는 그 사실.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영주로 살아냈다는 그것들이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겠죠. 저를 만든 조물주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읽어 내려가겠지만 그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 제가 저희 팀하고 갈라지는, 그래서 나한테는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경악은 하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나 또 반신반의할 겁니다. 근데 얘기 속에서도 늘 하지만 저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하고 진실만을 방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을이죠, 아니 초가을이죠. 초가을, 가을이 그가는 가을에 또 모든 것이 맺어지는, 이제 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가 봄에 심었던 씨앗들을 잘 결실하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